안녕하세요. 주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37회 오전에 봤던 시험 문제 중에 조금 헷갈리고 어려웠던 문제 80문제 중 26문제를 추려보았어요. 혹시 이때 80문제 전체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그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누르시면 80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26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번 국민연금보험제도, 2번 긴급복지지원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잘 읽어보시면 국민의 질병, 건강 이 두 가지 표현이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요. 문제 필기 파트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연금보험제도 특징, 그다음 산업재해보상,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렇죠. 그리고 고용보험 이런 것들,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자, 박스 네모 안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이것은 어떤 노인복지시설 유형인가요? 1번 양로시설, 2번 방문요양,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노인복지주택, 5번 노인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 방문 요양이 정답이 되겠죠. 보기를 잘 보시면 가정에서 지금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그죠? 이제 찾아가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가 방문 요양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문제 3번. 장기 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번 장기 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번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번 장기 요양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국고 부담이 20%. 정답이 1번이죠. 그렇죠? 2번은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합니까? 본인 부담금을 어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겠죠. 3번은요.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통합 징수는 하지만 관리는 독립회계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장기요양 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까? 기관은 그 센터잖아요. 기관장 그럴 필요 없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비용은 연 1회가 아니라 월 1회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1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4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시설장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나요?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키워드가 되는 게 힌트가 되는 게 개인 물품을 설치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시설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옷 입는 거라던가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주고 좀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하지 않는다. 그럼 이 권리가 침해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이거는 억제대 같은 걸 할 경우 이런 권리가 나오면 됩니다. 2번 충분한 정보 제공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우리 시설을 이용하면은 한 달에 발생하는 비용 이 얘기 나와요. 비급여 그리고 이용 규칙 그리고 밤에는 몇 시에 자야 되고 식사 시간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요 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고르시면 되고 차별 및 학대 말 그대로 차별 같은 거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어르신은 좋아하고 더 잘해주고 이런 거.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은요 뭐 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또 불쑥불쑥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내용 나오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학대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자기 방임은 가출해도 찾지 못한다. 2번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번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번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번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바르게 연결된 건 몇 번인가요? 정답은 4번 경제적 학대는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4번이 잘 연결되었어요. 특히 이 경제적 학대 유언장 서명 변조한다. 유언장을 날조한다. 이 말 정말 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학대하면은 대상자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그리고 뭐 대출을 받는다. 카드를 막 쓰고 다닌다. 돈을 뺏어간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는 그런 것보다 유언장 그리고 또 계약서, 부동산, 서류 이런 것을 변조하거나 날조한다. 이런 말들이 잘 나오니 기억을 해주시고 1번 이 자기방임은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가출해도 찾자 일부러 않는 것은 이건 유기에 해당이 돼요. 나가신 어르신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 내버려 둬버린 거죠. 자기방임 같은 경우 그래서 노인 스스로 이런 말이 나와요. 노인 스스로 포기한 거. 스스로 의욕이 없는 거. 그 다음에 2번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는 무시하거나 방해하거나 친구 어떤 취미생활 이런 걸 방해하거나 그리고 제일 잘 나오는 게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정서적 학대입니다. 다음 신체적 학대도 정말 많죠. 때린다, 꼬집는다, 발로 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신체적 학대는 우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 통제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절시키는 게 있어요. 수도나 가스, 음식, 식사 이런 것을 단절시킨다. 이런 것들. 그리고 원하지 않은 노동을 시키거나 그리고 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신체적 학대예요. 그리고 유기 같은 경우는 찾지 않는 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대 관련된 종류, 유형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문제 6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을 권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번 평등에 관한 권리 2번 자유에 관한 권리 3번 노동에 관한 권리 4번 문화에 관한 권리 5번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3번 노동에 관한 권리가 굉장히 이 환경 자체가 열악하죠. 그래서 노동에 관한 권리가 많이 침해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7번 오음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번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번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 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오음 같은 경우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증상이 있건 없건 가족들도
동시에 치료한다. 연고를 전신에 다 바른다. 그래서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탁이 가능한 세탁물들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시고 약 3일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탁이 어려운 거는 이렇게 다리미로 이게 열로 지져가지고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8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번.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번.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번.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를 주의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핵 검사를 받아서 결핵이 아닙니다. 결핵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확진을 받는 거예요. 1번은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아니죠. 전염력이 강한 1주에서 2주 정도만 격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돌보시는 분들이 마스크라던가 장갑이라던가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시고 잘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치될 때까지 격리할 필요는 없고 3번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 결핵약 복용 이거는 걸린 사람만 드시는 거예요. 4번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가 아니라 옷은 일광소독 합니다. 그렇죠? 햇볕에 결핵균이 약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오염된 음식을 결핵 감염은요 호흡기 즉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문제 9번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번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번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번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번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1번이 신부전증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정답일까요? 신부전증은 증상으로 의존성 부종이라는 게 나타나요. 의존성 부종은 특히 하체, 발, 다리 이쪽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부종, 붓기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식사량을 늘리면 안 돼요. 심장에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계단 오르기도 심장에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탄력 스타킹은 하지 정맥류,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쓰는 게 좋겠고요. 온 냉탕을 오가면 또 혈액순환의 속도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문제 10번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잔뇨량 증가, 2번 방광 용적 증가, 3번 난소 크기 증가, 4번 질의 윤활작용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1번 잔뇨량 증가. 이것이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가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나머지는 증가를 하면 안 돼요. 감소가 노화에 따른 변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증가는 다 틀렸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 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지금 이거는 어떤 질환을 확인하는 건가요? 1번 빈혈, 2번 뇌졸중, 3번 신부전증, 4번 알츠하이머, 5번 기립성 저혈압. 정답은 2번 뇌졸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12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번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번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5번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3번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육류, 숯불이면 연기가 올라와서 이게 발암 물질이 된다고 해요. 안 좋죠? 그리고 2번은 음식은 간이 뜨거울 때 맞추면 싱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짜지죠. 그래서 뜨거울 때 맞추면 안 됩니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K가 아니라 비타민 D와 함께 보충하셔야겠죠. 그리고 5번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번, 매일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이게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13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번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정답은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려간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2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3번 간이병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번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정답은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간이변기, 이동변기는 뜨거운 물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열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변기는 차게 하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하시고. 2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에 앉게 한다. 이거 요양보호사가 도와주셔야겠죠. 간이변기, 그렇죠?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3번은 이렇게 간이변기를 침상 위에 놓아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중간중간 확인한다, 말을 건다 라고 했습니다. 4번 빼고 다 틀렸어요. 문제 15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팔 수액 왼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번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번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번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자, 벗기는 순서입니다.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먼저 수액 왼쪽 팔. 그러니까 왼쪽 팔이 마비가 있잖아요. 벗기는 건 어디부터입니까? 건강한 쪽이니까 오른쪽이 먼저예요. 수액 처리하시고 마비된 쪽은 마지막에 부드럽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번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번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번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마.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자, 가나다라 마 중에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요. 정답은
2번 먼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 위치에 선다. 이게 먼저겠죠. 그 다음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웁니다. 양쪽 무릎을 세워서 이게 세 번째 그 다음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힙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이게 다섯 번째에서 순서는 가마 라다 나 해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8번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 A와 보행벨트 착용 부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마비된 쪽 가슴, 2번 마비된 쪽 허리, 3번 마비된 쪽 엉덩이, 4번 건강한 쪽 허리, 5번 건강한 쪽 엉덩이. 정답은 2번 마비된 쪽에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되고 보행벨트 착용 부위는 허리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철제로 된 것, 2번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번이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 사항으로 감전의 예방을 위해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0번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스 밸브를 점검한 후 열어둔다. 2번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5번 지진 안내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4번이 지진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대처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21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번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번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번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3번이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으로 정답이 되겠죠. 치매약 자체가 인지 기능을 개선해 주잖아요. 효과가. 그래서 3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22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번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번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번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5번이 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말기가 아니라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가끔 이렇게 많은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그 다음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한 번 하면 오래 지속하진 않아요. 그렇죠? 금방 끝나고 4번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래서 지치게 되면 행동을 중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적 행동할 때는 다치지 않게 안전한 환경이라면 혼자 두시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최대한 진정시키는 게 제일 좋은 요양보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3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1번 물건값 계산하기, 2번 탬버린 연주하기, 3번 특정 글자 고르기,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 5번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 2번이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그리고 또 기분을 전환돼요. 악기를 치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겠죠. 그래서 탬버린 연주하기가 가장 적절한 인지자극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2번 입 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지금 이 보기에서 말하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인가요? 1번 노인성 난청, 2번 판단력 장애, 3번 진압력 장애, 4번 이해력 장애, 5번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1번 노인성 난청이 정답이 되겠죠. 입 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또박또박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는 거.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눈은 괜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셔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입 모양을 벗어 읽어내는 구화라 그래요. 입 구자를 써서 구화.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거. 손을 막 보죠. 그걸 수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인성 난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의 손 위치는 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주먹을 쥐고 감싸서 하임리법을 해야 되냐? 자, 정답은 3번 배꼽보다 위에서 상복부를 딱 감싸고 주먹을 댄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상방으로 뒤에서 잡아 당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죠. 이거 순서를 잘 나열한 번호를 골라보세요. 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요. 정답은 1번. 먼저 의식 확인을 한다 해서 나가 1번.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거 확인했으니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도움 요청해서 나가 2번. 그리고 이제 가슴 압박 3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을 하고 있네요. 4번.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가 왔으니 붙여준다. 5번.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회 오전에 나왔던 문제를 좀 추려봤는데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많이 없었어요. 좀 헷갈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또 순서 고르는 문제 이런 거 좀 헷갈리셨죠? 그런 거 빼고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80문제를 다 풀고 싶으신 분들은 제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